지금 작가님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한테만 진짜 빅찬스? 빅점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본 내에서 조호가 스베떼, 정보가 전부다라는 게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비밀 정보를 갖고 오는 한국 분들의 관심 아무래도 오사카라고 한다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왔어요. 아카사카에 있는 강동균 씨의 사무실에 왔는데요. 아, 여기 뷰 너무 좋다. 여기 바깥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항상. 바쁘시죠? 네, 바쁘죠.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네.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네. 바쁘시다고 합니다. 사실 바빠야 좋은 거니까. 그죠.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강동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도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경험을 삼아서 일본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게 됐고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원하고 계시는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포지션이시기도 하고 네. 근데 이쪽은 더 업계에 뛰어드신 전문가.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너무 도쿄 얘기만 하니까 사실 저희 구독자분 그리고 제 카페 회원님들도 보시면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절반 정도는 도쿄고요. 나머지는 또 여러 가지 도시권으로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사카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오사카 투자 문의도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그쵸. 느끼세요? 오사카 투자 문의가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수익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대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오사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느낌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엑스포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슈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런 개발 호재도 좀 있고 그죠. 무엇보다 돈이죠, 돈. 그죠. 돈이 많고 적든 간에 좀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엑스포나 네. 그런 관광효과 같은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도쿄는 주거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네. 근데 오사카는 호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한국인들의 관심은 어디로 쏠리고 있나요? 한국 분들의 관심 아무래도 오사카라고 한다면은 뭐 민바, 아, 역시. 뭐 호텔 이런 거겠죠. 그런 느낌의 이제 투자처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국인들은 빨라. 저는 그냥 음식점 생각했거든요. 맛돌이 많잖아. 근데 벌써 민박 호텔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게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저는 어쨌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도쿄로도 이주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도쿄에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도쿄에 살면서 오사카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답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작가님을 예를 들려보자고요. 한국에 거주하시는데 도쿄 부동산 샀잖아요. 그죠? 도쿄에 사는데 오사카 부동산을 산다. 거에 있어서 같은 나라잖아요. 그럼 뭐가 더 쉬운 걸까요? 아, 그렇죠. 그죠? 그런 느낌을 바라보는 거죠. 작가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도쿄 부동산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관리회사라는 특징이 있었었던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같은 맥락이죠. 일본에 사시는 어디에 살든 오사카 관리회사를 찾으면 되는 거구나. 아. 물론 내 건물이니 뭐 가서 한 번쯤 봐야 될 거고 뭔가 일을 하려면 한 번쯤은 가야 될 거고 근데 이거는 뭐 한국에 있으나 도쿄 오는 거나 뭐 한국에서 오사카를 가는 거나 도쿄에서 오사카를 가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뭐 사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느낌이지 뭐. 그죠. 신칸센 타고 놀러 갔다 오는. 맞아요. 지방 임장 다니시는 분들 지방 다니면서 거기서 맛집 하나씩 깨부시고 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아닌가? 이거 아닌가? 맛돌이 얘기만 계속하고 제 사심입니다. 도쿄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쿄의 관리에서는 이래요. 뭐 수수료율이 막 약 5%인데 업력이 길고 네. 뭐 이런 회사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좀 했는데 네. 오사카는 어때요? 오사카도 좀 특징이 있을까요? 솔직히 뭐 큰 특징은 없죠. 똑같죠. 다만 완벽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PM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도쿄보다 좀 싼 것 같아요. 그럼 퍼센트율이 좀 싸다. 네, 평균적으로 도쿄 한 5%라고 가정을 한다면 3.5, 4% 조금은 싸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은근 좀 신경 쓰여요.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수익형 투자에서는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에 투자하면서 도쿄 투자할 때 느낌을 바라보면 네. 그냥 완전한 아웃소싱. 네. 저 손 안 대고 이메일 한 통만 써도 모든 게 돌아가거든요. 네. 오사카도 똑같을까요? 아, 당연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의 관리 회사들도 커넥션이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이제 부동산 모임 같은 것도 많이 나가서 후쿠오카, 뭐 오사카, 뭐 나고야, 뭐 삿포로 아무 관계없이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사심인데 대도시에서 그럼 좀 내놓으라 하는
부동산 회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모이나요? 일본 내에서 조호가 스베떼, 정보가 전부다라는 게 있죠. 엄청 폐쇄적이죠. 실거래가 공표 안 하죠. 부동산 회사가 참여 비율도 많죠. 정보가 다거든요.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임이라든지 교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서로 교환하고 인맥이 다니까요. 그래야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오프라인에서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도 하고요. 저희가 따로 모임이라는 주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미팅하고. 우리 지역에 뭐 요즘에 뭐 현황, 네. 뭐 매물 좋은 거 나왔다더라, 어디에 팔렸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재밌. 공부회도 하고요. 좋은 정보가 나온 것도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나한테 이런 니즈가 있고 이런 손님이 있는데 구해줄 수 있냐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최대한 많이 그런 데서 이제 비밀 정보를 갖고 오는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그렇게 모이면은 밥값은 제가 쏜다 이게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씩 쏘기도 하고. 아 그래? 좀 오사카랑 도쿄랑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나 도쿄 투자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라는 선택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어떤 걸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면 좋을까? 무엇이 나을까라는 생각. 국가가 목표를 잡겠죠?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일본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우리 버블까지 성장을 해야 돼. 주식값 막 올랐을 때 막 종치고 박수치고 막 이랬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죠. 도쿄, 오사카 버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 도쿄는 뭐 93년도, 4년도까지 막 이렇게 빡 올라갔어요. 오사카는 되게 늦는다는 거죠. 96, 97년 말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같은 나라 구조에서 좀 늦게 올랐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좀 밀어준다. 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더 싸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일본인들도 어차피 인정할 건 인정할게. 네. 수도는 제일 비싸. 네, 그 다음 급지는 좀 떨어지고 하지만 그 갭이 너무 벌어지면 네. 어떻게든 좀 해보려는 움직임을 그럴 보인다.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우리 도쿄 갔을 때 웬만한 여기 다 사람 많잖아요. 23구 안에 있는 건 다 다 비싸요. 비싸요. 그죠? 근데 이제 오사카를 가보자고요. 오사카도 이제 키타구, 추오구, 뭐 텐노지구 이런 데 비싸죠. 근데 이제 거기 붙어 있는 다른 조그만한 데들, 니시나리구 막 이런 데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못 중요하게. 따라가구나.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난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또 하나 포인트는 과거 사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쿄가 가격이 딱 떨어졌을 때 오사카, 후쿠오카는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좀 늦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도쿄에 어차피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투자들도 오니까 가장 먼저 시장에 반응을 할 건데 아무래도 오사카, 후쿠오카는 좀 늦는다면 아무래도 도쿄 움직임을 보고 엑시트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도쿄 타이밍을 보고 오사카를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한국 공식으로 대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캐피털 게인, 시세 차익을 위한 시장이 서울 뜨고 광역시 뜨고 그 다음에 소도시 뜨고 이런 느낌으로 갭매우기가 진행되면서 하다가 한번 하락장 사이클이 오면은 지방 먼저 무너지고 네. 그 다음에 서울이 제일 덜 떨어지고 튕겨 오르는 것도 서울이 제일 빠르고 이렇긴 한데 그게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도쿄 맞아요. 먼저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오사카 올랐고 대도시 위주로 네. 올랐다가 중소도시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는 있는데 물론 오사카 중심은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그렇지만 그 오사카 내에서도 다시 또 갭매우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아직은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좀 불확실한 게 사실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지금은 맞아요. 진짜 계속 오르고 있는 시장이라서 하락장에 돌입을 했을 때 한국처럼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지방이 먼저 무너지고 지방 중에서도 더 인구가 적고 네. 수요가 적은데 먼저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얘네가 어쨌든 뭐든지 앞장서서 맞아요. 가고 있잖아요. 버블도 아, 앞장섰지, 맞아요. 버블 붕괴도 앞장섰지, 회복도 앞장섰지 이러니까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맞아요. 우리가 계속 일본 투자를 계속 얘기하는 게 싸다 하는 얘기가 네. 그냥 이게 감으로 싸다가 아니고 수익률 같은 거를 환산해 맞아요. 봤을 네. 때 싸다거든요. 네. 그런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보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거기가 싸서 띄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월세도 꾸준하고 공실도 맞아요. 없고 심지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도 그 가격이 좀 덜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 유형이 분명히 있고 맞아요. 그걸 보자는 거지 우리는 그래 이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될 거니까 투자하세요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오해할 수 있어. 네. 우리가 자꾸 싸다 이러니까 투기꾼들이 저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 또 포인트를 잡아주고 싶은 게 임대료가 올라간다. 도쿄는 지금 23구 도쿄시까지 네. 월세가 오른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고 있고 네. 어때요? 똑같나요? 오사카도 마찬가지죠. 오. 이거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작가님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한테만 진짜 빅 찬스? 빅 정보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조금 오버한 거긴 하죠. 주목! 지금 진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타이밍이 왔죠. 아니 말씀해주신 임대료를 올린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왔대요. 그러니까 뭐 고정산세도 올랐대요.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네. 재산세가 올라야지 임차인에게 합법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구실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거부감 같은 게 없는 분위기로 좀 흘렀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꼭 뭘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언제 임대차가 계약이 됐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그냥 다 가볍게 그냥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로 타이밍을 보자라는 거죠. 뭐 2013년도, 2014년도를 기준을 잡아서 그 전에 임대차가 들어왔다. 얘는 100%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갖고 다 올랐으니까 건덕지가 있죠. 근데 이거를 코로나 기간이나 뭐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기간에 들어왔다 이러면 걔는 이미 시장 가격에 맞춰서 받은 거기 때문에 올릴 확률이 높지가 않죠.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또 오사카 부동산 살 때도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신축을 사면 LTV를 잘 받겠죠.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겠죠. 평가가 잘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는 맥스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 부정적으로 완전 딥하게 네거티브하게 보게 된다면 떨어질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건물 좀 오래된 거 평가 금액을 좀 낮게 넣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임대차가 오래돼 있겠죠. 그럼 밸류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줄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아까 제가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신축을 넣었어요. 근데 뭐 지금처럼 계속 올라요. 그럼 그것도 계속 임대료를 오르겠죠. 요즘 약간 이런 느낌의 시장 구조가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또 늦겠죠. 지금입니다. 지금.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차피 경제, 금융 관련된 거라 다 연결진 거라 그냥 자르고 이거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뭔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찍고 있는 유튜브를 보고 이것만 듣고 막 결론, 정답을 내리기보다 작가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면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더 뭔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흐름이라고 해야죠. 맞아. 이유가 있으니까 이 유튜브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것 자체만 듣고 막 100%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맞아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오사카 매물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역시 그냥 도쿄에 계시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장님들의 네트워크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통해서 또 매물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